안녕하세요. 티스토리 부자들의 이야기를 운영 중인 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시간. 월급 통장만 잘 관리해도 10년 후가 다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입이 정해지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쟁이들에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어떤 돈일까요? 월급 되면 나오는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돈. 하루에도 수십 번. 그지 같은 직장 때려쳐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월급을 받으면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게 바로 월급쟁이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월급쟁이들에게 월급이란 스트레스와 서러움을 이겨내면서 받은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소중함을 모른 채 제대로 된 월급 관리를 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선 쥐꼬리만 한 월급을 기다리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과연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월급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관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난 뒤 엄청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빚쟁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연봉 1천만 원을 벌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10년 후에도 제대로 된 목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한 달 벌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인생을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 카드 내역 추적하기. 30일간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서 지출 내역과 지출 금액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현금 내역 추적하기.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그리고는 현금 영수증 내역과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노트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3. 과도한 지출 내역 찾기. 지금 금액이 가장 높은 5개를 찾아서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4. 공범도 찾아보자. 불필요하게 쓴 소소한 돈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싸니깐 하나씩 산 물건들. 오늘은 힘들거나 지각으로 인해 택시를 탄 택시비. 지름신이 강림해 홈쇼핑에서 산 물건 등등. 바로 지갑을 털게 한 공범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직접 정리해서 눈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대충 알고 있는 것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범과 공범을 잡았다면 감옥으로 꼭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바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달만이라도 꾸준하게 꼭 써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직접 가계부를 써보면 진짜의 내가 보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평소 식비를 많이 쓴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른 집과 비교해보면 많이 쓰는 것일 수도 있고 교육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비교해보니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가계부를 쓰면서 아낀다고 아꼈는데 정작 다른 집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면 난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계부 쓰면 뭐야 하면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돈 씀씀이를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단 편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을까? 하며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길 바랍니다. 차라리 인정하면 가계부를 쓰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보단 운동 또는 취미 활동을 찾아서 해보길 권합니다. 결론은 자신의 씀씀이도 모르면서 월급을 관리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바로 잡는 것부터가 진정한 월급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 쓴다기보단 줄인다는 뜻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정지출. 대출금, 보험료, 공과금 등을 말하는데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는다면 대출은 빠른 상환이 가장 답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금리를 따져봐서 바꿀 수 있다면 갈아타거나 보험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2. 변동지출. 보통 생활비인데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하는 방식보단 한계점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은 부실 기업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한 지출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쓰는 돈, 모으는 돈, 남는 돈. 만약 월급 통장 한 개에 세 가지 흐름이 섞여 있다면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할까요? 한 가지만 집중해야 하는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즉, 월급 통장이 하고 있는 일을 쪼개서 분담시키는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쓰는 돈, 지출 통장. 2. 모으는 돈, 재테크 통장. 3. 남는 돈, 비상금 통장. 어디론가 새고 있는 피 같은 월급을 통장 쪼개기로 관리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을 해라. 말은 쉽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50% 이상을 저축하기란 어렵습니다. 저축을 하려면 꾸준한 습관만이 답입니다. 만약 50%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다면 이미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웬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대로 실천하셔서 꼭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